네, 이어서 오늘도 누구보다 발빠르게 영주 소식을 전해주는 영주 박사 김수종 기자와 영주 토파보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감기가 들었는데 괜찮으시죠? 저는 환절기이긴 하지만 네. 감기는 아니고 아침 저녁 콧물은 조금 나는데 감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네, 다음 주가 벌써 추석인데 우리 김수종 기자는 추석 연휴 때 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일단 집에 있다가 제가 처가가 문경이라서 네. 집사람하고 문경 잠깐 갔다 와요. 처가 쪽으로 가시는군요. 네, 갔다 와야 됩니다. 네. 자, 한가위 잘 보내시고. 자, 오늘도 첫 번째 소식부터 먼저 전해 듣겠습니다. 풍기 인삼 관련된 소식인 것 같네요. 네네. 네. 풍기 인삼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제 국가 중요 농업유산이 뭔가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이제 말하자면 국보나 보물처럼 문화재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뭐 등록문화재도 있고 지난번에 무선마을처럼 네. 국가 등록문화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농업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농업 형태에 대해서 이게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영주는 뭐 풍기인삼하고 영주사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영주사과는 뭐 사실은 한 일제강점기 이후니까 겨우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풍기인삼은 한 500년 이상 됐잖아요. 그래서 풍기인삼에 대한 전반적인 재배 면적 혹은 뭐 재배 방식 뭐 이런 다양한 형태들을 가지고서 이제 국가 주요 농업유산으로 네. 등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쯤에 아마 준비를 하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제 세계 농업유산 같은 네. 것도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풍기인삼이 아마 이제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거고 국내에서도 사실은 금산인삼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네. 금산인삼도 대단하지만 풍기인삼도 좀 이렇게 특이하게 또 농업유산으로 자리 잡으면 영주의 특산품으로 좀 이렇게 획기적인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우리 네. 영주의 풍기 인삼 말고 다른 종목이 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된 거는 혹시 영주는 있나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18개 정도가 등재되어 있는데 네. 경상북도 다른 시군에 등재되어 있는데 영주는 사실 등재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처음으로 준비하는 네, 거고 네. 내년쯤에 준비가 된다면 아마 좀 획기적인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혹시 김선영 아나운서 아시나 모르겠는데 네. 조선시대의 영주의 세 가지 진상품이 뭔지 아세요? 영주에서요? 영주에서 조선 왕실에 진상하던 지금도 진상품. 뭐 유명한 그러면 뭐 한우 사과 인삼? 조금 뭐 비싸긴 한데 네. 풍기 이전에 산삼이었는데 정확히 보자면 소백산 산삼. 네. 산삼하고 소백산 산나물. 산나물이었어요.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정유사람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예천군으로 넘어갔어요. 네. 은풍이라고 저 예천군의 북부 지역이죠. 거기 준시라고 하는 곶감이에요. 곶감. 예. 그런데 아. 지금은 예천군이라서 그런데 옛날에는 은풍현이 풍기군의 속현이었어요. 네. 그래서 준시 소백산 산나물 네. 그 소백산 산삼이죠. 근데 하나도 이제 맞추지 못했네요, 제가. 근데 인삼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비슷하게. 인삼은 재배해서 네, 20점 맞았네요. 25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는 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 등재된 품목들이 네.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어떤 것들인지 또 하나하나 전해 주실까요? 경상북도에 한 4개 정도 되고 전국적으로는 18개 정도 되는데 우리 흔히 딱 들으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재미있는 것들은 이제 청산도라고 아시죠? 그 슬로우 시티라고 하죠. 청산도의 구들장논이죠. 거기는 구들장을 이렇게 올려서 논을 만들어요. 워낙에 섬이고 논이 없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그 돌담이죠. 밭 옆에다가 담을 쌓거든요. 그런 돌담. 그다음에 구례의 산수유 농장 농업들. 그다음에 전남 담양의 대나무 숲. 또 이제 영주하고 결연된 게 하죠. 금산의 인삼 농업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미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하동의 차농업. 그다음에 이제 경상북도 가까운 뭐 울진에도 그 금강송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 전북 보성이죠. 보성에도 전남 보성이구나 전통차 차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흥에도 발효차. 그다음에 완주에는 생강농업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경상도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경상도에는 사람들이 좀 의외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게 왜냐하면 이제 금강송 산업농업단지, 네. 그다음에 울진의 그죠 금강송이고 네. 울릉군의 하산섬 안에 또 밭이 있어요. 하산섬 밭. 그다음에 의성에는 전통 수리농법. 네. 저수자 농업 있고 상주의 곶감도 이미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주가 좀 늦은 감이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영주는 그 인삼하고 뭐 기회가 되면
영주 사과도 빨리 좀 등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왜냐하면은 영주의 농산품 중에 사실 대표하는 게 인삼하고 사과잖아요. 근데 물론 뭐 사과는 역사가 짧긴 하지만 그래도 준비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영주의 농특산물을 알려내는 측면에서는 조금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북에 이제 4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네. 금산 인삼 쪽은 이미 등재가 이미 되어 등재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주가 좀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 그래서 빨리 네.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빨리 추진이 돼서 우리 풍기 인삼의 가치가 좀 네. 더 널리 네, 알려졌으면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영주에는 이렇게 뭐 풍기 인삼도 유명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 두부마을 대표님하고도 인터뷰하면서 네. 부석태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이 부석태도 유명한데 얼마 전에 서울에서 열렸던 그 2024 농업박람회에서 네. 우리의 이 영주콩 자랑스러운 부석태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면서요? 그렇죠. 부석태 사람들이 뭐 저도 아까 점심에 부석태 점심을 된장찌개를 먹었었는데 부석태 아시는 분 뭐 다는 아실 거예요. 원래 콩이란 게 좀 조만조만하잖아요. 네. 근데 부석태가 크기가 한 1.5배 굉장히 맞아요. 커요. 크고 달고 하는데 이유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콩이라고 하는 게 흔히 크게 보자면 한 2,000종류 정도 돼요. 사람들이 콩이 몇 종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콩의 원산지가 어디냐라고 물으면 만주와 한반도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지금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브라질이 굉장히 콩 수확을 많이 해요. 근데 원래 미국하고 이제 브라질 쪽에 건너갈 때는 원해용으로 건너갔거든요. 그 이후로 애들이 이 원해용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콩을 가공해서 이제 돼지나 소에서 가축 사료용으로 쓰는 거죠. 우리 콩이 밭의 소고기라고 하는 건데 그는 이제 독일 사람들이 처음에 콩을 보고서 이게 뭐냐라고 해서 콩을 성분석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만 정말 단백질이 풍부해서 밭의 소고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콩이 전반적으로 2,000가지 정도 종류가 있는데 콩의 원산지가 만주와 한반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콩도 남방콩, 북방콩이 있어요. 네. 북쪽의 콩의 원산지는 백두산의 북쪽이에요. 그래서 백두산의 북쪽인데 알이 좀 작은 콩이고 그게 만주 지역에 주로 재배되는 거고 남쪽 콩의 원산지가 어디냐면 바로 소백산 아래예요. 우리 지역이네요. 그래서 사실은 네. 부석태라고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남쪽 콩의 원산지가 부석태이기 때문에 역으로 보자면 우리가 그 콩세계 과학관이죠. 네네. 과학관이 세계 최초로 콩과학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사람들이 왜 영주에 콩과학관이 생겼을까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남방계 콩의 원산지가 바로 소백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콩세계 과학관이 부석이 생긴 거다. 네. 근데 물론 부석태기는 부석이 생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치적으로는 조금 시내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게 단점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부석에 콩세계 과학관이 생긴 겁니다. 저는 이제 부석태를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영주에 콩세계 박물관이 생겼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그 남방계 콩의 원산지임을 알려내고 그러네요. 영주가 전반적으로 이제 콩에 특히 소위 말하는 남쪽 콩의 중심에 있다는 거를 알고 홍보하고 또 이제 콩 산업을 좀 육성해 보자는 그런 측면이 그래서 사실은 부석계 지금도 뭐 부석태 콩으로 된장 담그기 행사도 하고 정말 다양한 이벤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끊임없이 해서 이제 남한에 있는 거의 모든 콩은 영주가 중심으로 그러니까 박물관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종자 개량 사업이라 이런 것들을 사실은 주도적으로 영주가 하면 더 좋은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콩 하나에 있는 그 과학관이 있다라고 해서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콩에 대한 전반적인 뭐 생산 교육, 이론 교육, 재배 교육 이런까지도 영주가 좀 중심으로 했으면, 그러니까 그 과학관이 좀 확대 발전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 이 콩세계 박물관이 이제 세계 최초다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많이 홍보는 되었는데 지리적인 어떤 접근성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찾는 뭐 우리 시민들도 이제 그렇죠.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고 관광객분들이 좀 오기도 힘들지만 그 안에서 또 두부 만들기 체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두부 만들기 체험 아까 말씀 뭐 된장 만들기 체험이니까 다양한 체험도 하고 이번에도 서울에 아까 말씀 AT 센터에서 할 때에서도 콩에 관한 전반적인 뭐 이렇게 뭐 모양 만들기 이런 행사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박물관 문제도 역으로 보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원산지에다가 꼭 박물관을 세워야 하는 문제 조금 틀린 문제라고 봐요. 이유가 뭐냐하면은 그 원산지에 세우면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분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이 많은 곳에 박물관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적인 안배도 있었게 하니까 한 거지만 만약에 이제 거기도 정말 부속 면사무소 옆에 있었다면 좀 틀리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의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 홍보 차원에서도 뭐 그런 면에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아무튼 부속태 홍보 알리는 홍보 행사를 했으니까 네. 장기적으로는 부속태가 정말 영주의 자랑이고 또 다른 아까 말처럼 뭐 분기인삼이나 사과처럼 부속태도 영주의 정말 특산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적극적인 홍보와 생산 기술에 대한 전파, 지도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농업 박람회 같은 데 가서 이벤트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은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좀 띄워줬으면 하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농업 박람회에서도 그렇게 눈에 띄게 부석대가 또 인기를 끌었다고 하니까 네. 이 부석대 알리기 그리고 또 세계 최초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 우리 부석에 자리하고 있는 콩박물관까지 네. 좀 우리 영주를 알리는데 좀 큰 역할을 앞으로 계속 해줬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또 역으로 보자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정주 인구, 생활 인구들을 좀 더 네. 늘려내는 측면이고 영주에 와 사람들이 한번 또 배워보자. 그러니까 보기만 하던 관광에서 또 먹을 수 있는 관광으로 맞아요. 좀 건설을 바꿀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부석태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봤고요. 자, 오늘 김수종 기자가 전해줄 마지막 소식이네요. 요즘 뜨겁습니다. 영주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네, 지난 9일에는 또 우리 영주에서 포럼도 열렸었는데요. 다녀오셨죠? 네, 그래서 영주에서 포럼이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한 200~300명 와서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2경찰학교 영주가 최적지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알리고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사실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영주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네. 측면이 있죠. 물론 이제 그 동양대학도 있긴 하지만 지금 소서원 근처죠. 선비세장 옆에도 안에 두 군데를 유치를 신청을 했는데 두 군데 다 조건은 좋은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 있던 데고 공부하기 좋은 터라고 하는 거고 동양대는 이미 자리까지 다 준비되어 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곳이라서 저는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문경보하고 우리하고 경쟁했을 때도 결코 뒤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9월 20일 날 아마 1차 심사에서 선정이 되긴 하지만 9월 20일. 예, 시간은 많지 않지만 저는 뭐 영주시가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박성만 의원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많이 뛰고 있어요. 네.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치가 되면 뭐 5,000명 학생이 오고 300명 정도의 상주 인력 일자리가 좀 생길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3천억 이상의 경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된다라고 확신하고 또 아까 말처럼 미치면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야 여러 공무원들이 열심히 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시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기대가 큽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그날 보니까 우리 동양대가 그 동두천으로 많이 이전하면서 네. 풍계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이 왜 원룸 갖고 계신 그렇죠, 분들. 그렇죠. 네, 그분들도 현수막 들고 이렇게 그렇죠. 저도 좀 되시는 거 봤거든요. 애전하고 네, 또 용기도 맞아요. 얻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잘 되길 좋은 바랍니다. 소식으로 우리 풍기의 영주에 또 한 번의 기쁜 소식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주가 좋아해서 영주 소식 전해드리면서 늘 느끼고 있는 건데 알게 모르게 우리 고장 영주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고요. 우리 김수종 기자님도 또 뭐 활기찬 영주 3분 뉴스 통해서 영주 알리기에 누구보다 진심이시잖아요. 네. 네, 요즘에 영주 취재 다니시면서 뭐 많이 느끼시죠? 사실은 저는 뭐 고향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다 네. 보니까 고향이 잘 됐으면 좋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번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정말 반드시 이뤄내야 될 영주의 새로운 과제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뭐 응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영주 FM도 같이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